자,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바로 시작을 하고, 지금 아침 그 4경기, 그리고 해외 축구 3경기, 이렇게, 뭐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 있으면 골라 가겠다. 자,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원래는 9시에 올려 했는데 좀 빨리 왔습니다. 빨리 왔고, 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랜만에 좀 메모장을 켜서 가볼게요. 자, 알쇼르트하고 파흐타코, 뭐 이라크 팀하고 우즈벡 팀인데, 지금 여기 보자면 두 팀 다 아직 1승 없죠. 두 팀 다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1무 1패고 지금 이제 두 개 조로 나눠서 이제 8위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 초반이다. 그리고 뭐 알슈르타는 지난번 아릴랄 그리고 처음엔 또 알라스를 만나가지고 쉽지 않은 상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파크타코 같은 경우에는 이 알라슬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이제 페르세폴리스 만나서 이제 비겼기 때문에 어쨌든 둘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알쇼르타가 지난번 알라스르전도 홈에서 비겼고 하긴 한데 이게 또 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르발라 국제 스타디움인데 여기 또 어딘지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 여기가 어디지? 잠시만요. 카르발라라고 하면은 근데 이라크긴 하네. 예. 이라크긴 하네요. 홈구장이 아닐 뿐이지 이라크긴 하네요. 이라크. 그러면은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알쇼르타가 그래도 홈에서 했다면은 물론 뭐 홈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홈에서는 거의 안 졌거든요. 뭐냐 리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그래도 홈팀 사이드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굳이 간다면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알쇼르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결장이 없긴 합니다. 근데 파우타코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 일단 파우타코만 공격에 일단 부상 의심 한 명. 이 정도? 둘 다 뭐 퇴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팀이 됐든 1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당으로 접근해야 돼요. 배당 대비 접근하는 게 좋다. 일단은 알쇼르타가 1.78의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실점이 좀 적은 것 같거든요. 완전 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파우타코 그래도 지난번 페르세폴리스 비겼으니까 홈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알쇼르타 승무. 하지만 무승부 배제할 수 없어서 저는 언더 봅니다. 그러니까 승이냐 무냐 좀 그 하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아챔은 경기 결과를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무가기는 좀 애매하고 해서 좀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사드하고 페르세폴리스.
요것도 같이 적어 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그건 알아야 되니까.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그리고 여기는 이란. 요렇게인데 일단 이 두 팀의 그 성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사드는 1승 1무. 페르세는 1무 1패. 그러니까 무패 팀과 이제 아직 무승인 팀인데 초반이고, 그리고 페르세는 딱히 결장이 거의 없습니다. 알사드 쪽도 수비나 이제 미드필더의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있긴 한데 퇴장이나 이런 결장이 없기 때문에 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홈에서 페르세 상대로 야구세 2승 1패. 전적들이 좀 오래돼가지고 최근 전적 보면은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알사드가 마지막 홈 경기는 좀 잡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페르세 상대로. 그리고 페르세는 아시다시피 알라을리한테 지고 지난번 홈에서 또 비겼기 때문에 이 알사드 원정은 좀 빡세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홈 원정이 좀 크다 보거든요. 그리고 알사드가 또 최근에 리그에서도 연승을 하고 있고 실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알라인 원정에서도 선제골 넣고 비겼기 때문에 요것도 홈사이드로 봅니다. 이 경기도 홈팀 사이드로 봅니다. 최소한 질 것 같진 않다. 잠시만요. 알사드 승무 사이드. 요거는 살짝 좀 애매한 게 일단은 에스테글랄 상대로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에스테글랄도 이란 팀입니다. 오늘도 이제 만나는 팀이 이란 팀인데 에스테글랄보다는 페르세폴리스가 좀 더 괜찮다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알사드가 에스테글랄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점유율도 좀 밀렸고 슈팅도 좀 밀렸습니다. 유효 슈팅이 훨씬 많았을 뿐이지 자책골도 있었고 PK로 넣은 거 생각하면 사실 그 필드골은 없었습니다. 에스테글랄 상대로. 그래서 요것도 승무 사이드 보지만 저는 무승부 요것도 이 경기도 무승부 배제할 수 없다. 언더 봅니다. 언더. 그러니까 홈팀이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난번 이제 넣었던 골들이 자책골과 이제 PK였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테글랄보다는 페르세가 한 단계 더 위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생각하면은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인하고 또 요것도 적어 드릴게요. 아릴랄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고 알라인은 아랍입니다. 아랍. 자, 여기도 쭉 보자면 일단은 아릴랄이 지금 2승 무패죠. 그리고 알라인은 1무 1패. 뭐 결장 부분으로 보면은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한 명이 있긴 합니다. 아릴랄 여전히 네이마르 부상 중. 언급은 안 할게요. 어차피 못 나오니까. 주전기퍼 부상 의심. 요렇게. 그래서 요거 외에는 큰 변동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아릴랄이 워낙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나스르하고 비교했을 때도 얘네는 거의 무승부조차 없이 이제 완벽하게 잘하기 때문에 두 팀에 있다는 상대 전적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라인이 의외로 홈에서 아릴랄
잘 잡습니다. 최근 이제 4대2 승리 홈에서, 그리고 그 전에도 2대1. 그래서 뭐 친선 경기 빼더라도 알라인이 홈에서 아릴랄 상대로 5승 1무 1패입니다. 전체 옛날 거 기록까지 생각하면 최근만 보더라도 뭐 2승 1패요. 2승 1패. 근데 이제 20년도 이후에는 딱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19년도에 지고 24년도에 4대2로 이겼으니까 어쨌든 두 팀의 전적도 은근히 좀 많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적은 거의 살짝 아릴랄이 위인데, 그거는 다 아릴랄이 거의 홈에서 이겼던 경기들이고, 어쨌든 알라인도 홈에서는 웬만해서는 아릴랄 상대로 잘 안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라인이 아마 그때 4대2로 이겼던 경기가 그 아침 막 4강 아니면 좀 뭐지? 토너먼트 좀 올라가서 대결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마 홈 원정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네. 그러니까 알라인이 홈에서 4대2로 이기고 원정 가서 지긴 했지만 2대1로 져서 아마 알라인이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릴랄이 아무리 잘해도 상성을 아예 무시할 순 없다. 근데 이제 아릴랄이 뭐 지난번 원정 알라이안전도 3대1로 이겼고, 뭐 알쇼르타 5대0, 그리고 뭐 리그에서도 미친 듯이 골을 넣고 있어서 일단은 아릴랄이 그리고 득점력 좋다. 득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알라인이 지난번 알가라파전 4실점을 했고, 뭐 홈에서도 알사드하고 1대1로 비기고,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홈에서 실점이 많은 거 보면은 아무리 상성해서 좋다고는 하지만 그때의 느낌으로 이길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리그에서도 좋고 전부 다 이제 흐름 자체가 좋은, 최근 흐름이 좋은 아릴랄 쪽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성이 좀 걸리긴 해요. 상성 걸리시는 분들은 뭐 알라인이 또 뭐 이길 것까지 생각하면은 뭐 오버 쪽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3.5라서 글쎄요. 이게 아릴랄이 원정에서 알라이안전도 3대1로 이겼고, 그 알라이안하고 알라이안 얘네가 카타르 팀인데, 얘네하고 알라인 비교했을 때는 글쎄요, 이게 리그가 다르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그래도 상성이 좋은 알라인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라이안 상대로도 3대1 스코어면은 알라인이 비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 최근에 아릴랄의 원정의 그 성적들을 보면은 아예 그 무실점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점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멤버적으로 보면 확실히 뭐 미트로비치부터 시작해서 얘가 골을 지금 거의 다 넣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알라이안 이길 때도 PK를 놓쳤습니다. 사실 넣었으면 몰랐다. 근데 점유율이나 슈팅은 알라이안도 거의 뭐 비슷했네요. 이렇게 친다면은 배당 대비 과연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왜냐 1점 몇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릴랄 승을 보긴 하는데 상대 전적 걸리고 배당도 애매해서 핸디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핸디가 이제 핸디 물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엔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생각엔 배당이 너무 작고,
저걸 가자니 위험 부담이 좀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어제 아약스로 치면 아약스 승각이 좀 빡세다 했다면 이제 핸디무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서 지금 아릴랄이 잘하긴 해요. 잘하긴 하는데 알라이안 상대로 원정에서 반반 친 거면 스코어 말고 경기 내용적인 면으로 반반 친 거면 그러니까 뭔가 알쇼르타전도 5대 0으로 이기긴 했는데 슈팅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나네요. 뭐 압도적으로 뭐 슈팅 뭐 한 20개 30개 때리고 상대방이 거의 뭐 슈팅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중동 쪽은 그래도 슈팅 수는 좀 비비는 것 같습니다. 점유율도 그렇고. 그래서 유효 슈팅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그게 골로 이제 운이 좀 따라주느냐인데 아릴랄은 스코어 보면은 항상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라인이 또 알사드 상대로 비기긴 했지만 슈팅은 훨씬 많았어가지고 요거는 배당 대비 진짜 애매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는 고민되네요. 이게 고배당을 생각해서 이제 오버를 가야 될지. 그러니까 오버 가면 핸디물을 갈 수 없는 구조긴 하거든요. 왜냐? 이게 2대1 스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버 나면서 핸디무 노리려면 3대2 스코어가 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릴라의 지금 페이스로 보면은 승마인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선택인 거죠. 이제 뭐 알라인이 좀 비벼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될지 또 하필 또 지난번에 4실점을 해가지고 원정 가서 아무리 알라인이 홈이더라도 아릴랄의 기세로 봤을 때는 무난한 승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좀 고민이 됩니다. 요거 그래도 아릴랄 승 볼게요. 그래도 아릴랄 승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언오버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릴랄의 득점력으로 보면 오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더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굳이 갈 거면 오버 가는데 고배당 노릴 거면은 오버냐 핸디무냐라고 쳤을 때 잠시만요. 그래도 상대 전적인 걸 좀 비벼보면은 오버보다는 핸디무 정도로 좀 마무리합시다. 근데 1 핸디무입니다. 2 핸디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승 보지만 나 일반승 가기는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 없다. 나는 뭐 고배당 충이다 하면은 핸디무로 그냥 노려보시는 게 이게 막 선택 사항이라서 배당 낮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당 쪽으로 접근할지. 그러니까 프로토는 항상 그 갈 때 보면은 프로토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적중하는 게 정답이긴 한데 적중해도 손해 보는 구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배당을 생각 안 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1.34의 그런 배당을 뭐 풀로 때려서 간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 개 갖다 치면은 적중하더라도 이제 손해인 거고 그게 틀리면서 이제 뭐 다른 뭐 고배당이 맞아주면 좋은데 그거 맞고 나머지가 다 틀리면은 그것도 또 애매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난 핸디무로 가겠다. 아니면 핸디무 필요 없다. 적중하는 게 우선이다 하면은 뭐 낮은 배당도 가면 되고. 그래서 저는 승을 보지만 아마 가게 된다면은 핸디무로 노려서 갈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알쇼르타 알사드 그리고 알라이안까지 분석을 해서
뭐 갈만한 게 있다면은 뭐 다 묶어서 가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하고 핸디무 봅니다. 뭔가 좀 애매해요. 원래 스코어상만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아릴날 승 마인 가면 되는데 이게 경기 내용을 보니까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슈팅도 반반이고 뭐 점유율도 크게 차이 안 나고 결국엔 이제 유효 슈팅 차이고 골 운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 전적에서 어쨌든 홈에서는 훨씬 앞서기 때문에 마인까지 보긴 빡세고 그냥 일반 승하고 핸디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했습니다. 자, 알라이안 카타르 그리고 알 아흘리 또 사우디 팀입니다. 왜냐면 둘 다 큰 결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빡센 건지도 몰라요. 자, 알라이안 일단 이제 2패 중 그리고 알 아흘리 2연승 중 2연패죠. 2연패. 그러니까 2패 대 2승 팀의 대결인데 알 아흘리는 실점도 아직 없습니다. 뭐 알라이안도 그렇고 알 아흘리도 그렇고 뭐 둘 다 크게 결장은 없는데 일단은 알 아흘리 쪽에 주전기포 일단 부상입니다. 이미 서브가 뛰고 있어요. 이번에 못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알라이안 같은 경우 알 나스르 원정에서도 한 골 넣었고 홈에서 아릴날 상대로도 한 골을 넣었어요. 아까 이제 왜 이제 아릴날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마인을 못 봤냐? 이 알라이안 때문에 그래요. 알라이안이 홈에서 아릴날한테 질 때 1대3 스코어지만 내용은 반반이었음. 그러니까 스코어상으로 보면 전반에 3골 먹혔기 때문에 뭐 압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은 슈팅 19개 대 17개로 오히려 슈팅이 밀립니다. 유효 슈팅도 9개씩 같았고 그리고 점유율도 뭐 58대 42니까 큰 차이는 없고 패스나 이런 그런 공격 쪽의 횟수가 이제 아릴날이 좀 더 많았을 뿐이지 뭐 막 밀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프리킥이나 이렇게 슈팅 막힌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얘기를 했던 거고 알라이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강팀 상대로 계속 한 골씩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알라흘리가 지금 페르세폴리스랑 알와슬 상대로 이제 무실점으로 맞긴 했는데 내용이 반반인 거 생각하고 알 나스르 원정에서도 골을 넣은 거 생각하면은 물론 알 아흘리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페르세폴리스 이길 때도 마레즈가 이제 PK를 놓친 적도 있었고 하지만 알 와슬 경기의 전체적인 내용 보면은 자, 알 아흘리가 슈팅 3개 중에 유효 슈팅이 2개였어요. 그 2개가 들어간 거고 슈팅은 11개로 더 많았습니다. 점유율도 6대 4였어요. 점유율도 6대 4로 알 와슬이 더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그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알 와슬 경기를 계속 얘기하는 게 알라이안이 못 비빌 사이즈는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운이 알 와슬 쪽에 좀 안 따라줬다 보고 그때 알 아흘리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뭐 우리가 아는 뭐 마레즈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임드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알 아흘리가 더 좋겠지만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좀 비빌 수 있다 봅니다. 해서 이 원정이라는 점을 좀 높게 봐서 저는 프렌 쪽을 좀 보도록 하겠다. 알라스르전 한 골이 좀 크다 생각해요. 그래도 두 경기 다 골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알라스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슈팅도 거의 엇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용이 강팀들이 그렇게 압도하지 못한다. 결국 유효 슈팅이 얼마나 나오냐, 그리고 홈인점 감안해서 홈팀 사이드로 봅니다. 뭐 완전히 이제 뭐 홈승까지 보긴 어렵고, 그래도 운만 좀 따라주고 유효 슈팅만 들어간다면 알라이안 프렌을 보는데, 그렇다고 알아흘리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해서, 그러면 결론은 뭐냐? 알아흘리가 실점이 적기 때문에 저득점 경기 봅니다. 선택 사항이죠. 이제 프렌 갈 거냐? 아니다. 그래도 또 두 개 중에 하나 유효 슈팅에서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는 알아을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알아흘리 그래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습니다. 알라이안이 골을 많이 넣어도 막 2득 3득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골차 승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알아흘리가 1대0으로 이기냐 아니면 1대1로 비기냐, 이런 사이즈로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프렌과 언더를 보지만 비중을 어느 걸 더 높게 보냐라고 이제 본다면은, 언더 배당이 좀 높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알라이안 이것도 체크를 해줘야 되겠군요. 2프렌이 있기 때문에 1프렌 봅니다. 1프렌. 2프렌은 확률이 더 높긴 해요. 근데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2프렌은 배당이 너무 낮아서 결국 금액을 높여야 되는데 2대0으로 진다? 대참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1.16 이제 적중하려고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왜냐? 뭐 예를 들면 뭐 맨시티가 홈에서 이제 뭐 아주 약체하고 붙은다. 근데 1.16을 받았다. 뭐 그거 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프렌이어도 우리가 잘 모르는 중동이기 때문에 1프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프렌보다 언더가 더 좋다. 배당도 더 좋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배당이 높다고 해서 안 가진 않습니다. 그냥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요게 더 좋기 때문에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언더로 체크하고 일단 카트에 담을 거기 때문에 참고들 하시고, 그리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만 공개를 합니다. 해외 축구는 공개를 따로 안 해드려요. 요거는 뭐 멘트 들으면 대충 알 수 있으니까 뭐 중요한 건 해축이지 않겠습니까? 자, 헬라스 베로나, 뭐 엘라스죠, 엘라스. 저는 근데 계속 헬라스라고 했기 때문에 헬라스라고 할게요. 헬라스 베로나 대 AC 몬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해외 축구가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일단 헬라스의 특징을 먼저 말해드리자면, 헬라스 무승부 없는 팀, 그리고 AC 몬차 아직 세리에 유일하게 하죠. 유일하게 1승 못한 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차 같은 경우엔 4무 3패, 아직 1승이 없고 헬라스는 3승 4패로 무승부가 없습니다. 뭐 AC 몬차가 득점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헬라스가 실점이 더 많더라도 득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기 때문에 득실도 헬라스가 위입니다. 그리고 홈의 헬라스 성적이 2승 2패. 그리고 원정이 AC 몬차가 2무 1패 해서 홈 원정 성적도 헬라스가 좋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미드필더 수비가 비중이 더 높아요. 출전한 경기 수나 평균 시간을 보면. 근데 미드필더는 한 4경기 뜨고 부상을 당한 거라 사실 공격이나 미드필드에 골에 관여하거나 이제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아주 크진 않습니다. 수비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몬차 같은 경우 공격에 일단은 말디니 선수 요거 말고는 다들 비중이 낮아서 어쨌든 공격의 임팩트로 보고 수비에 2명 보면은 뭐 서로 이제 쌤쌤 아닌가 요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고 두 팀은 이제 최근에 일부에서 붙은 적이 20년도 이후에 딱 4경기입니다. 4경기. AC 몬차가 2승 2무로 헬라스 상대로 무패 중입니다. 헬라스가 홈에서 또 1무 1패예요. 그래서 상성에서는 몬차가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어쨌든 몬차가 아직 승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헬라스가 지난 3연패 뒤에 이제 베네치아 상대로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스 한 경기 빼고 전부 오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득점이 많지만 실점도 많아서 12-12입니다. 12-12. 12골 넣고 12골 먹혔다. 예전에 한번 이제 뭐 나폴리 잡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대단한 또 변수를 만들어내나 했지만 유벤한테 바로 이제 3대0으로 발리고, 또 제노아한테 질 것 같았지만 또 2대0으로 이기고, 그 이후에 이제 라치오, 토리노, 코모한테 이제 다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고, 베네치아전은 멀티골은 아니지만 1실점 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4경기 연속 꾸준히 실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노아가 골을 못 넣은 경기만 이제 실점이 없어가지고 이제 언더지, 나머지는 다 오버입니다. 그래서 헬라스 쪽 생각하면 오버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몬차가 최근 그 승리가 있긴 했었어요. 브레시아전. 그게 컵대회인데, 컵대회 제외하면은 원정에서 나폴리전 이제 무득점이거든요. 근데 그 무득점 하나 갖고 이제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 뭐 지난번에 로마전이라든가 아니면 볼로냐, 뭐 인테르랑도 비겼고, 그리고 엠폴리가 지금 기세가 좋잖아요. 뭐 전체적인 성적이 어제 나폴리한테 지긴 했지만 뭐 첫 경기 엠폴리하고 비겼고, 그리고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도 비겼던 몬차기 때문에 이거 헬라스가 무승부 없으니까 무승부 배제하고 헬라스가 이기든 지든 아니면 몬차의 첫 승리를 하든, 그러니까 헬라스가 연승을 가면서 이기든 아니면 무승부 배제하고 뭐 몬차의 승리로 끝나든, 저는 무승부를 배제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헬라스가 연승하든 몬차가 첫 승하든 무승부 배제하고 가겠다. 그럼 오버 봅니다. 오버. 배당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무승부로 배당이 빠지고 지금 헬라스 핸디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오버 보고 승패는 어떻게 보냐, 몬차 프렘 봅니다.
뭐 헬라스가 처음 무승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경기에. 그리고 저는 이제 몬차가 그래도 강팀들 상대로 이제 좀 비볐었기 때문에 헬라스의 실점률 생각하면은 확률적으로는 몬차 프렌이 가장 좋아 보이고, 아무리 헬라스가 뭐 홈에서 나폴리를 3대0, 지난번 베네치아전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몬차가 사실 나폴리전 빼면은 그래도 나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격에 일단은 골에 관여한 선수의 그 부재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확률로 가면은 몬차 프렌, 배당 측면으로 가면은 언후보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기는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추천들 감사합니다. 그래도 추천 얘기하니까 좀 눌러주셨네. 문자 프렌. 그러니까 배당 측면으로 볼 거냐, 확률로 볼 거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승부를 배제하긴 했지만 무승부가 걸리시는 분들은 프렌 쪽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헬라스에 골 넣는 기세로 봤을 때는 몬차 이번에도 1승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오버 쪽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들 가심이 좋지 않을까요? 그냥 몬차가 은근히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헬라스하고는 약간 반대됩니다. 헬라스는 오버가 많지만 본인들이 실점이 많았기 때문에 몬차의 득점력도 생각해야 돼요. 몬차가 뭐 득점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폭발적으로 막 2골 이상 넣은 경기는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몬차가 이기려면 사실 2골 넣어야 되거든요. 실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2골 못 넣으면은 비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 헬라스가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비길 가능성 있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프렌 쪽, 아니다, 배당 측면으로 노리겠다 하시면은 오버 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노팅엄. 저는 뭔가 헬라스가 좀 살짝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성에서도 어쨌든 몬차가 안 졌기 때문에 저는 프렌을 좀 더 봅니다. 프렌을 좀 더 봐요. 무승부를 배제했지만 뭔가 배제하면 무 나올 것 같아서 프렌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팅엄하고 크리스탈 팰리스. 그러니까 두 팀이 만나면 무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팅엄이 홈에서 전체적으로 크리스탈 상대로 좋은데 20년도 이후에 이제 잉글랜드 뭐 그 프리미어 챔피언십 말고 거기서만 본다면은 노팅엄이 지금 총 4경기거든요. 4경기 1승 3무입니다. 3무. 그래서 뭐 무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압도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팅엄이 2승 3무 1패, 그리고 크리스탈이 아직 1승이 없거든요. 3무 4패로. 그래서 뭐 당연히 조금 더 승점이 괜찮은 이제 노팅엄이 좀 더 좋긴 한데, 일단 노팅엄도 아직 홈에선 승리가 없습니다. 다 원정에서 이제 승점을 더 많이 가져온 거라서 일단 보면은 노팅엄 별장 부분, 그리고 미드필더에 이제 부상 뭐 있고, 그리고 공격에 이제 화이트, 얘가 뭐 퇴장을 당했었나 지난번에? 근데 퇴장은 지난번 첼시전에 워드 프라우스가 당한 것 같은데, 경고 누적으로. 어쨌든 공격의 결장도 있고, 뭐 2명이 일단은
못 나오고 뭐 부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전 키퍼도 부상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녹록치 않습니다, 노팅엄도 지금 상황이. 그리고 크리스탈은 보면은 크게 뭐 퇴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 몇 명 정도인데, 뭐 미드필더에 두쿠레, 그리고 수비에 한 명 정도라서.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노팅엄보다 이제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지금 크리스탈이 이제 아직 1승이 없는 게 득점력이 좀 저조해요. 그래서 지난번 뭐 에버턴전도 선제골 놓고 역전 당했고, 리버풀전도 한 골밖에 안 주긴 했지만 득점이 좋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뭐 컵 대회에서는 그래도 뭐 퀸즈파크나 노리치 상대로 멀티골 이상 넣었는데, 리그에서는 아직. 하지만 뭐 레스터랑 비기고 첼시 원정에서도 비겼고 뭐 맨유랑도 비기고 해서 쉽게 안 집니다, 크리스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노팅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첼시랑도 비겼고, 그리고 리버풀 원정에서도 잡았던 그 노팅엄이기 때문에 얘네도 상당히 지금 페이스가 좋거든요. 그리고 홈에서 풀럼한테 딱 한 번 졌기 때문에 둘 다 어찌 보면은 좀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크리스탈이 지금 연패 중이라서 리그 초반에 연패 한 번 했는데 3연패까지는 안 했고, 그리고 어쨌든 한번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노팅엄도 무가 워낙 많은 팀이고 쉽게 잘 안 져서 저는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둘 다 박빙의 승부 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도 3연패 할 것 같지는. 노팅엄도 풀럼전 1패, 그리고 리버풀도 잡았지만 무가 많다. 그래서 크리스탈도 첼시 원정도 그렇고 최근 리버풀전 한 골, 뭐 모든 걸 다 고려하면은 무승부 가능성 높게 봅니다. 그래서 노팅엄도 홈에서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고, 크리스탈도 사실 뭐 브랜드, 그러니까 여기를 언더가기는 좀 빡세 보여요. 왜냐면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두 팀이. 아무리 뭐 실점이 적다 한들 노팅엄이 브라이튼 2대2전도 있었고 크리스탈도 레스터 2대2가 있어서 언더가다가는 뭔가 이제 어느 한쪽이 2대1로 이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언오버는 조금 빡셉니다, 제가 그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무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는 입장에선 당연히 프렌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 노팅엄이 지금 2명이나 이제 결장 부분이 있고, 최근에 그래도 그리고 크리스탈은 그에 비해, 그리고 주전기포도 지금 부상 의심이 돼서 못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게 좀 크기 때문에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당연히 프렌이 좋다. 프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석 여부를 떠나서 프렌 가는 순간 일단 지는 그림만 안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배당 갈 거면 무승부, 확률 갈 거면 프렌,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발렌시아하고 라스팔마스. 자, 오늘 몇 경기 없어서 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좀 아챔을 너무 이제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지금 한 생각보다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자, 발렌시아하고 라스팔마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 상대 전적 보면은 3연승 중입니다. 다만 이제 20년도 이후 경기를 보자면 딱 한 번밖에 없다. 홈에서. 그리고 라스팔마스가 또 가장 최근 홈에서 이제 2대0으로 이겼는데, 어쨌든 발렌시아가 홈에서는 흐름이 좋습니다. 라스팔마스 상대로. 그리고
발렌시아가 지금 두 팀이 19위 20이라서 사실 큰 차이 없음. 순위 1승 3무 5패 대 3무 6패. 라스팔마스가 아직 1승 못했거든요. 유일하게 1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득점은 발렌시아보다 높은데 실점이 더 많아서 사실 득실하면은 마이너스 8로 똑같아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그나마 원정에서 워낙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홈이라서 원정 전패인 라스팔마스보다는 홈의 발렌시아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결장 부분도 수비 바스케즈, 그리고 공격 이렇게 한 명씩, 나머지는 뭐 장기 부상이거나 부상 의심되는 선수 빼고. 그리고 라스팔마스 결정 부분 일단은 요게 좀 큽니다. 일단 수비에 부상 한 명이 있는데 공격에 일단은 하미레즈가 두 명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9번 하미레즈입니다. 19번 하미레즈. 3골 1어시에 3골 1어시. 비중이 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자, 당연히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성적도 안 좋은데 거의 뭐 완전 풀은 아니지만 그래도 7경기 뛰고 3골 1어시인데 못 나온다?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발렌시아가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쨌든 발렌시아 홈에서 첫 경기 이제 바르샤한테 지고 나서 비아레알전도 비기고 지로나전도 2대0으로 잡고 오사수나전 비기 0대0으로 비기면서 3경기 무패기도 하고 최근에 득점이 좀 저조한 게 걸리긴 합니다. 발렌시아가 걸리는 거는 최근 3경기 득점이 없다는 거. 하지만 원정 공격에서 빠지는 선수가 득점 관여해서 오히려 나이스. 그러니까 본인들만 잘하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친선전 최근에 뭐 멕시코하고도 경기를 했더라고요. 2대2로 비겼는데, 자, 그래서 3경기째 득점이 없지만 어쨌든 원정을 이제 2경기 연속했던 거고, 홈에서는 지로나 2골, 비아레알 1골, 뭐 바르샤전 1골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안 같아요. 왜냐, 라스팔마스의 이제 공격의 부재, 그리고 최근 오사수나, 뭐 비아레알, 그리고 뭐 알라베스 다 이제 멀티골 이상 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라스팔마스는 원정 모든 경기 멀티 실점으로 지금 4연패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대0으로 진 게 아니고 골은 넣더라도 아니구나, 오사수나전 빼고 맞구나, 4연패. 오사수나전도 2실점을 했습니다. 뭐 한 골 차긴 한데 결국엔 골을 넣었다 한들 못 넣었다 한들 레가네스도 1대2, 알라베스 0대2, 오사수나 1대2, 비아레알 1대3. 해서 전체적으로 라스팔마스 홈에서는 뭐 레알하고도 비기고 베티스 뭐 세비야하고도 비겼지만 원정은 좀 빡세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인 흐름 볼 때 발렌시아 볼 수밖에 없다. 원정의 실점과 모든 상황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마헨은 글쎄요, 오히려 이런 경기 마헨으로 끝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뭐 라스팔마스가 뭐 골을 넣을 수도 있죠. 뭐 그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3골을 또 넣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레이로 선수가 경기 수는 더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다른 선수가 골을 넣을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발렌시아 3경기 동안 득점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지로나전이나 그때처럼
넣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막 우고 듀료, 발음이 좀 어려운데 몇 명이 부상이었던 선수들이 있었어요. 발렌시아가. 여긴 휴고 듀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몇몇 지금 그때 막 없던 시절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그나마 휴고 듀로가 골이 가장 많으니까 2골로. 그래서 이번에 다 나오니까 마인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발렌시아 승 봅니다. 마인은 이제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길. 저는 이제 핸디무나 마인이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 중동 쪽은 어느 팀이 압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스코어상으로는 압도할 수는 있는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뭐 아릴랄도 그렇고 뭐 압도했다고 볼 수는 없어서 좀 잘 이제 선택해서 가야 되지 않나. 뭐 고배당을 노리든. 그리고 뭐 헬라스, 노팅엄, 발렌시아는 문차의 1승이냐. 그리고 노팅엄은 크리스탈도 그 분위기를 어떻게 이제 좀 깨서 얘네도 1승을 하느냐. 박빙의 승부 보고 발렌시아 그나마 이제 3경기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뭐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라스팔마스를 상대하는 발렌시아의 승리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몬차 프렌이든 뭐 아까 뭐지 크리스탈 크리스탈 프렌이든 가능은 더 이 확률적으로는 높긴 하죠. 발렌시아는 뭐 비기면 끝인데 크리스탈이나 몬차는 지지 않으면 되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렌시아가 더 좋아 보이고 나머지는 좀 고배당을 노릴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갈 거면 따로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같이 묶어갔다가 대참사난 경우 있어서 아무래도 중동은 중동끼리 따로 묶어가야 돼요. 시간대도 알라이안 하나만 이제 약간 겹쳐있을 뿐이지 다르기 때문에 4경기를 묶든 3경기를 묶든 뭐 고배당만 묶든 그렇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뭐 질문 없으시죠? 716 오셨네. 어제 아쉽네요. 토리노 경기는 못 봤어요. 1대 잠깐 봤거든요. 꼴치 되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골 먹히고 바로 토리노 놓고 그 이후에 못 봤는데 2대1로 이기다 졌더라고요. 자책골까지 먹혀서.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제 AT가 이제 극장골 넣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끝날 뻔했다 어제. 그래서 아쉽습니다. 아쉬워. 초반에 흐름이 너무 좋았거든요. 뭐 아탈도 마엔하고 뭐 피오렌티나 뭐 6대 0에 뭐 리옹 마엔 해주고 AT도 극장으로 이겨주고 했는데 토리노가 거기서 발목을 잡을 줄이야. 그리고 리버풀하고 인테르도 다 한 골 차이더라고요. 무승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렌을 못 봤던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긴다면은 리버풀 승무, 인테르 승무 사이드였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다시 보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도 축구가 많아요. 이번 주도 축구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도 축구가 많아서 내일은 제가 시간이 애매해서 오전에 한 9시 오전 9시나 아니면 낮 뭐 한 1시 12시 와서 12시와 1시 요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방송하고 갑자기 10시 이후에 켜질 수도. 내일 경기를 미리 한다 이 말입니다. 내일 경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내일 가장 이제 확률이 높은 건 오늘 개인적으로 싹 보고 내일 와서 진짜 한 30분 안에 끊고 가는 게 가장 빠르긴 하거든요. 오늘 뭐 켜서 막 메모장 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와서 빠르게 하고, 내일은 경기가 좀 많더라고. 거의 한 20 몇 경기 되는 것 같던데. 그래서 내일은 저녁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빨리 하든 낮에 하든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다시 보기는 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질차 부탁드리고, 저는 뭐 다시 킬지 뭐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공지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